아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새벽 5시 40분쯤 됐고요. 대구의 한 골목입니다. 골목길에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자, 아직 해는 다 뜨지 않았고 이때 남자 한 사람이 차 쪽으로 다가가는데 차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냥 쓱 안쪽을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사이드미러에 닿을 듯 마을 듯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차량 옆을 남자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 이후에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 아까 차 사이드 미러에 부딪힐 뻔했던 남자 같은 장소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 뒤에 숨습니다. 주차된 차 뒤에 숨었어요. 이때 또 아까 그 차량이 들어옵니다. 아까 그 차량. 근데 이 남자가 다가가더니 사이드 미러 쪽에 손목을 탁 부딪혀요. 일부러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자, 놀란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면서 멈춰섰고 이 남자 따라가면서 유리창문을 툭툭 치더니 저기요!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내 손목을 치고 갔다. 내 팔을 치셨잖아요. 라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났다면서 남자가 따지기 시작했고 이 사람은 손목치기 사기범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지금 한 바퀴 돌아온 거고요. 일부러 사고를 내서 돈을 편취하는 수법, 손목치기. 자, 이렇게 손목치기 범이 당신이 나를 쳤어요라고 항의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가던 한 남자가 차량으로 다가와서 내가 봤어요. 아이고. 그렇다고 저 아저씨가 이 남자 팔 치고 지나갔어요. 너무 어설픈데. 너무 어색하다. 갑자기 사고를 봤다는 목격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주가 뭔가 좀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이 손목치기범과 그리고 목격자.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와. 아이고야. 근데 뭐 이상한 장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손목치범이 한 번 실패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숨어 있다가 차 온다, 불빛이 보인다, 또 해야지 해서 일단 차 나와서 부딪혔는데 아까 그 차 아닌가? 이러면서 왜 하필 또 같은 차가 두 번 걸리지? 찝찝해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뭐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손목치기범이. 아니 같은 골목을 두 번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저 운전자는? 설마 일부러 저거 잡는 경찰. 경찰. 그러면 확실해져요. 네. 그럼 확실해져요. 네. 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만을 노려서 손목치기 보험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손목치기범의 나이가 놀랍게도 17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참. 네, 10대였고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 반전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건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에서요. 목격자로 사건 현장에서 증언한 남성 바로 이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주범이요. 시킨 거였어요? 그 사람이 성인인가 혹시 막 시키는 건가? 설계를 했고 정말이야? 그 주범은 성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범의 주장에 따르면 동거녀가 임신을 하니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고 지내던 후배와 보험 사기를 꾸몄던 거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설프지.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보험 사기 일당이 미리 피해 운전자를 타깃으로 정해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네에 사나? 지금 우리는 저 사람이 경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저 사람이 타겟이었답니다. 그게 어떻게 되지? 그죠?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지?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약간 저 시간에 계속 저 차가 지나갈 걸 알고 좀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저 차는 또 왜 저기 두 번 돌지? 이 포인트? 아니면 우유 배달? 우유 배달? 우유 배달? 모르겠네요. 차량인가? 야, 이거 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 아직 반전이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일당은 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갈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저 어떡해요? 운전자는 30대였었는데요. 네. 저 차의 조수석에는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여성이 보험 사기 일당의 한패였던 겁니다. 에? 아, 이해했다.
이해했어요? 네.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에? 뭐야? 뭔 소리예요? 16살의 공범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세 사람이 지금 한패네? 작당을 한 네. 겁니다. 예, 주범이 있고 손목치기가 있고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16살의 여성. 이 세 사람이 다 공범이다. 네네. 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이입니까? 예, 주범우 동거녀가 임신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손목치기를 한 사람은 주범이 아는 후배였고 저 여성 역시 주범 동거녀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전자랑 같이 있는 거죠? 저 차 안에? 어떻게 같이 있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최종 목적 범죄인 보험 사기 손목치기를 위해서 다른 범죄를 설계를 합니다. 네. 수단으로. 그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매우 치밀하게 꾸몄는데요. 우선 주범이 미성년자인 16살 여성, 그러니까 자기 동거녀의 친구죠. 친구에게 휴대전화에 즉석 만남 앱을 깔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앱에서 대상을 물색하죠. 네. 적절한 대상을. 그렇게 해서 저 16세 여성과 30대 남자가 함께 술집에서 만납니다. 술을 한참 마신 다음에 그 여성 공범이 30대 남성에게 우리 집에 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 길을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고 저 골목길로 오게 한 거죠. 남성 운전자는 당연히 음주운전 상태였고요. 그렇게 해서 골목으로 유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자를 만난 거잖아요. 와, 진짜 치밀했다. 와,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길을 2번 지나갔는데 운전자가 좀 의심하진 않았을까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와야 됐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범행에서 자기들은 성공하리라 생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갑자기 급정거를 한 바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와야 될 텐데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성 공범이 30대 운전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걸 목인지 저걸 목인지 예. 헷갈렸어요. 예, 다시 저쪽 우회전하시고요. 다시 직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손목치기 이 범죄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골목으로 다시 들어오게 했던 거죠. 운전자는 술도 마셨고 그쵸. 또 약간 흥분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 당연히 그냥 그 길 찾는 데만 집중을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의심 없이 다시 그 골목에 왔고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던 손목치기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성공. 실수 없이 차량에 부딪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근처에 있던 주범 역시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다가와서 내가 봤다라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죠. 음주운전 상태라는 거. 네. 운전자의 약점을 잡아서 합의금만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 차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던 상태였습니다. 너무 세게 불렀구나. 그런가 근데 보다. 너무 오죽 찝찝했으면 술 먹은 상태인데도 미성년자를 만났는데도 신고를 했겠어요. 실제로 출동한 경찰이요 30대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훈방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네. 아마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적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그 처벌을 감수할 만큼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어설펐어. 의심할 만한 부분이 정황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 골목에 진입해서 손목치기범과 부딪힐 뻔했을 때 그 네.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남성과 처음 사고 날 뻔했던 남성이 동일인인 거를 파악을 하고 보험 사기를 의심을 해서 신고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요, 이 30대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한테 이거 아무래도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확실한 정황이 없었어요. CCTV가 확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두 일단 기가 조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17살의 이 손목치기범은 보험회사로부터 약 37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합니다. 어쨌든 돈은 일단 받았네요. 그렇죠.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의심된다고 신고했잖아요. 근데 수사를 더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이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자 결국 손목치기범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는 자기 혼자 계획 실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3명의 보험 사기 일당이 경찰 수사에 대비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해서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요하게 CCTV 등을 분석했고 마침내 이들의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셋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일단 보험 사기 혐의로요. 주범은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목치기범과 여성 공범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금액이 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운전자가 보험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또 미성년자를 즉석 네. 만남 앱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집까지 가려고 했고 이거는 처벌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만약에 나이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니겠지만 16살 나이를 알고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나고 성매매에 대한 조건이 이미 확인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특히나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해서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즉 실제로 성매매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